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독립 인생명언 200 강의를 맡고 있는 주지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정말 어려워하는 영어 요소죠. 관계대명사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좀 풀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의 역할은 뭐냐면은 앞에 어떤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을 뒤쪽에 붙이기 위해서 얘를 끼워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일단은 제가 이 밑에 있는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무엇, 누구, 무엇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 자리에다가 일단 뭐 명사를 뭘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the book, 뭐 그 책이라든가 the apple, 그 사과라든가 the man, 그 남자라든가 아니면은 the airplane, 그 비행기라든가 뭐라도 저 앞에다가 일단 집어넣고 나서 그 뒤에다가 that 같은 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말을 뭘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약자를 기호를 말씀을 드리면 S는요 subject란 뜻이에요. subject는 보통 문법에서는 주어란 뜻으로 쓰이고, 여기서 나오는 V 있죠, V, 얘는 verb란 뜻입니다. 이 verb는 동사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O랑 C가 보이죠. O는 object라고 해서 목적어라고 하죠. 목적어라고 하고, C는 complement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보어라고 부릅니다. 뭔가를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구조는 그냥 대충만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자, 일단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정말 끔찍한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앞에 명사가 하나가 뭘 나와요. 예를 들어서 the book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책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뒤에다가 that을 붙여요. 그러면 이 that이 앞에 나온 the book을 한 번 더 뭔가 반복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the book, 그 책, that, 그것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 다음에 뒤에 S랑 V가 써있죠? S는 아까 subject, 주어라고 그랬고, V는 verb,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주어와 동사를 써볼게요. 주어는 그냥 I, 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제가 샀다란 말을 써볼게요. 자, 여러분, 사다란 동사가 영어에 buy가 있어요. 과거형은 bought예요. 그러면은 I bought, 그러면은 주어 동사 제가 지금 쓴 거죠. 그러면 나는 샀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어보면요. The book, 그 책, that, 그거, 내가 bought, 샀다. 자, 그러면은 그 책, 그거, 내가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원어민들이 봤을 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은 the book, 그 책을, that, 그것을 I bought, 내가 샀다.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먼 옛날에 이제 영어가 처음 막 만들어졌을 때, 정말 그 철기 시대예요. 그럴 때는 진짜로 저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역사 문헌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저게 쓸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영어 그 원어민들 사이에서 이제 계속 써먹다가 나중에 문법학자들이 정리를 할 때, 야, 이거를 다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앞에 있는 저 명사랑 뒤에 나오는 저 뭔가 설명하는 말을 서로 연결 또는 관계 지어주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한번 다시 쓰는 대명사적인 역할인 것 같아. 이렇게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다가,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하죠, 형님? 그러니까 그럼 관계 대명사라고 짓자 라고 해서 탄생한 게 관계 대명사라는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relative pronoun이라고 그래요. 직역한 거예요. 그냥 한자어로 직역한 거고, 이거를. 그 다음에 목적격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다 썼는데요. 격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case라고 그래요. 근데 이 케이스란 말로도 잘 감이 안 오시니까 이거를 제가 쉽게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관계 대명사가 이 문장 내에서, 이 덩어리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게 바로 격입니다. 즉, 앞에 나와 있는 명사 the book을 넣고 이 that을 넣고 그 다음에 I bought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요, 내가 샀던 그 책, 이런 말이 되죠. 그럼 내가 샀다라는 것의 대상, 즉 목적어가 되는 게 바로 the book이에요. 근데 그 the book을 한번 다시 반복하는 대명사가 대십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죠, 목적어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book, 그 책을, that, 그것을, I bought, 내가 샀다. 그래서 내가 샀었던 그 책,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역할상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목적격이라고 부른다. 그러다 보니까 얘 하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긴 이름 목적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that도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명사에다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the book을 써보고 뒤에 that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e book, 그 책, that, 그거 해놓고 뒤에 보면은 the 동사가 바로 딱 나와요. 그쵸? verb, 동사. 여기다가 제가 tell이라는 동사를 넣어볼게요. tell,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the book을 보시면 얘가 문법적으로는 3인칭 단수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 됩니다. 이런 참 개떡 같은 룰이 이제 영어에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tells라고 제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o라고 써 있죠. 여기 이제 object라고 지금 나와 있는 목적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a good story라는 말을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The book that tells a good story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앞에서부터 해석하면요. 그 책, that, 그거, tells, 말해준다, a good story, 좋은 이야기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은 the book, 그 책은, that, 그것은 tells a good story, 좋은 이야기를 말해준다. 바로 이런 번역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앞에 나와 있는 the book 그리고 that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쵸? 그 책이, 그것이 누가 봐도 주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주격이라고 부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 나온 명사와 뒤에 나오는 설명하는 내용을 관계, 연결 지어준다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the things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뭐 그것들 정도 될 겁니다. 그것들. 그리고 뒤에 플러스 표시가 나와 있죠? 그리고 that이 나오고 뒤에 뭐가 서 있습니까? I did가 나와 있어요. I did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내가 했다예요. 자, 그런데 the things와 I did만 해석을 하면은 그것들 I did 내가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한 그것들이란 말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그때 바로 이 that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는요, 내가 했다, 내가 한다, 이거를 내가 한, 내가 했던 이런 식으로 뒤에 미를 바꿔가지고 뭔가 형용사처럼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영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그냥 뭘 하나 집어넣어서 좀 서로 연결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언어가 발전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게 바로 이런 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이제 배울 때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수식하는, 즉 꾸미는 말이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내가 한 그것들이지 그것들 내가 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반대로 오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그것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the things that I did니까 그것들 내가 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본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하는 순서가 너무나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를 배울 때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여기서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생략이라는 거는 별로 무슨 룰이 확실하게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없어도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을 때는 생략을 하는 것은 모든 언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관계되면서 생략될 때를 보면은 이게 없어도 쭉 읽었을 때 별로 이해에 지장이 없어요. The things I did 라고 했을 때 내가 한 그것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만 있고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는 식으로 이제 영어가 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한번 볼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까 보셨던 대로 that 뒤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I read, 나는 읽는다, 나는 읽습니다. The books, 그 책들을 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를 설명을 해서 좀 붙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 뭐가 들어가죠? 바로 that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can, 뭐뭐 할 수 있다, help, 돕다, 그리고 me, 나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can help me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를 도울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앞에 that을 붙였어요. 그럼 이게 마치 우리말의 뭐와 같다고요? 나를 도울 수 있다를 나를 도울 수 있는으로 바꾸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hat can help me는 나를 도울 수 있는에 가까워지고 the books that can help me는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해석을 하면은 I read, 나는 읽는다 the books that can help me. 바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책들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예문도 한번 보실게요. I need, 나는 뭐뭐를 필요로 한다. anything, 무엇이든지 필요로 한다. 무엇이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that I can eat 이런 식으로. 자, that을 빼고 I can eat만 해석을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죠? I can eat, 나는 먹을 수 있다 합니다. 자, 그러면 I need anything, 나는 뭐뭐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이든지 필요로 합니다. I can eat,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문장을 얘기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I can eat을 뭔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같은 말로 바꿔주려면 바로 그 앞에다가 that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t I can eat 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먹을 수 있는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ything that I can eat,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무엇이든 이런 말이 되고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면은 I need anything that I can eat,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또는 그 무엇이든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전체 번역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that은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생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얘가 없어도 앞에서부터 읽었을 때 오해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즉 I need anything, 나는 필요로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바로 뒤에 뭐 이렇게 마침표나 이런 게 전혀 없이 I can eat 이렇게 나오면 원어민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먹을 수 있는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at을 보통은 생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문법책 같은 데 보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규칙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규칙이 있어서 생략을 꼭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생략을 해도 별 지장이 없다 보니까 원어민들이 생략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법 학자들이 이거를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한 줄 적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라고 나중에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볼까요? I need anything,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죠. 나는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든지 필요로 합니다. That can help 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can help me만 해석을 하면은 나를 도울 수 있다란 말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다 that을 붙였으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anything that can help me는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무언가 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이든이 되죠. 자, 그러면 I need anything that can help me는요, 나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 that은 생략을 아쉽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읽다가 약간 버퍼링이 오는 거예요, 원어민들도. 그래서 I need anything, 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해놓고 that이 없으면요, can 할 수 있다. 딱 이 순간 잠깐만, 이게 뭐야? 주어가 어떤 거야? 동사가 어떤 게 진짜 동사야? need야 아니면 can help야? 이런 식으로 전체 의미 파악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때는 생략을 안 하는 식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쭉 진화를 해서 지금도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책에는 관계대명사 주격은 생략 불가능 이렇게 써 있죠. 예,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접속사 that입니다. 일단은 접속사라는 말 자체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역할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까지 보셨던 관계대명사는 특징이 뭐냐면 그 that 뒤에 보시면요, 뭐 주어, 동사까지 나와 있고 끊겨 있거나 아니면은 동사, 목적어까지 나와 있고 보통은 끊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 that은 특이하게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지막 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관계대명사인데 왜 해석이 안 되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얘가 그게 아니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that 뒤에 그냥 절이 아예 통째로 하나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 이제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는데 some achieve great success 이런 말이 보이죠? 여기서 some은 그냥 어떤 이들, 어떤 자들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achieve는 뭐뭐를 달성하다란 뜻으로 쓰였고요. great success라고 하면은 대단한 엄청난 성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ome achieve great success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이들은 또는 어떤 이들이 큰 성공을 거둔다라는 말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앞에다가 that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순간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은 어떤 이들은 어떤 자들은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that은요. 뭐뭐뭐는 것이나 뭐뭐뭐는 사실 정도로 이 전체 문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others는 이제 다른 이들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others can achieve 그러면은 다른 이들이 can 뭐뭐 할 수 있다, achieve 거두다, it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아마 앞에 나왔던 success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위대한 성공. 그래서 others can achieve it 그러면 다른 이들도 그것을 즉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that을 붙이게 되면 다른 이들이 또는 다른 이들도 다른 이들은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또는 는 사실 네, 이런 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 that의 역할인데 이것은 관계대명사랑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요 뒤에 나와 있는 절이랑 그냥 이렇게 붙는 역할만 하고 별 역할이 없구만. 그래서 접속됐다. 그래서 그냥 접속하는 말, 접속사 그냥 이렇게 용어를 지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써 먹는지를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I think 이런 무슨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내용 하나 전체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다라고 또는 이렇다라는 사실을 또는 이렇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이 바로 접속사 that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that 뒤에 나온 말을 먼저 보시면요. All my life story 모든 all my life니까 내 평생이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all my lives 내 평생의 story 이야기 자 이런 말이고요. 뒤에 보시면 is condensed라고 나와 있는데 condense라는 동사는 뭐뭐를 응축시키다 압축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condensed라고 바꾸게 되면요 응축된 압축된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랑 결합을 하면은 응축되다, 압축되다가 됩니다. 여기서는 is condensed니까 응축된다나 압축된다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ll my life story is condensed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 평생의 이야기가 응축된다 또는 응축되었다 또는 압축된다 또는 압축되었다 이런 말이 돼요. 근데 그 앞에 that을 붙인 거죠?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내 평생의 이야기가 응축되었다는 것이나 는 사실 또는 내 평생의 이야기가 응축되었다고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I think와 붙여보면 어떤 말이 제일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I think that all my life story is condensed. 나는 내 평생의 이야기가 응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접속사 that을 해석할 때는 뭐뭐는 것 또는 뭐뭐는 사실 또는 뭐뭐라고 정도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 해석이 깔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이 접속사 that은요 생략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 that을 생략해도 정보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원어민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원어민도
I think all my life story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거기 대시 딱히 없어도 뒤에 나오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이 사람이 하는구나라고 알아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해도 괜찮은 방향으로 영어라는 언어가 진화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 대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격, 관계대명사 대시 있었죠? 이 격이라는 것은 역할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that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이 주어가 이런 행위를 하는 앞에 나오는 어떤 명사,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였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대는요, that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였고요. 접속사 대은 조금 전에 보셨죠? 바로 대 뒤에 주어 동사 뭐뭐뭐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뭐뭐 다라는 말 자체를 뭐뭐뭐뭐 라고 라든가 뭐뭐뭐라는 것이라든가 뭐뭐뭐라는 사실이라는 말로 문장 전체를 하나의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접속사 that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tha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계대명사, 그것도 뭐 주격, 목적격 나눠서 살펴봤고요. 접속사 that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께서 that을 앞으로 해석하시는데 거의 80-90%는 문제가 전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지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